림프관 평활근종증이라는 말 생소하게 들리셨죠? 사실 이 병은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처음 진단을 받고 나서야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로 가임기 여성에게 나타나고 폐나 림프계 신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질환인데요. 호흡이 갑자기 힘들어진다거나 기흉이나 흉수가 생기고 때로는 복부 림프가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단순한 질환은 아니죠. 문제는 이 질환이 암처럼 보이는데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림프관 평활근종증은 평활근 세포가 이상하게 자라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폐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진행 속도도 꽤 빠른 편이라서 어떤 의사분들은 이걸 저등급 악성 종양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통계 분류에서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모호한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보험금과 관련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분류 기준에서도 이런 혼란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M 9174 슬러시라는 코드로 행동양식 불명의 종양으로 분류되었는데요. 2021년 WHO에서는 형태 분류 슬러시 3, 즉 악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걸 악성이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내 보험 실무에서는 여전히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환이 보통 D48.1이라는 코드로 분류됩니다. 이건 행동양식 불명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확실한 악성도, 확실한 양성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코드들은 보험사 입장에서 C코드, 즉 악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암처럼 치료받고 암처럼 고생하지만 보험에서는 암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보험약관에서는 암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C00부터 C97까지의 코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림프관 평활근종증의 경우 D코드이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이건 암이 아니니까 못 드린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과연 정당한 해석일까요? 의학적으로는 암과 다를 바 없는 병인데 코드 하나로 판단하는 건 좀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유사한 종양의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일반암으로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WHO 분류 변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의료 기준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국내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 좀 아쉬운 일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결국 판례나 실무 해석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순히 코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의 진행 정도, 실제 환자의 상태, 그리고 병리 보고서, WHO 분류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해석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림프관 평활 근종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희귀질환 혹은 경계성 종양들이 등장할 수 있고 그때마다 비슷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의학 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림프관 평활 근종증은 단순히 드문 병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 간 해석 차이로 인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코드 하나이지만 그 뒤에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할 때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손사 보상TV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